있는데요. 네. 첫날 거의 60%였어요. 이유가 뭐라고 봐요? 이재명 캠프에서요? 저는 지금 국민들이 아까 우리 지금 전부 다 보듯이 추석 연휴에도 고발 사주니 뭐 이런 거 덮고 싶어서 덮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대장동으로 계속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재명 후보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우리 내부의 모 캠프까지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총 단결돼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하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선거인단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네. 보는데요. 일단은 국민들이 이재명이 결백하다고 믿는다. 선거인단 이재명이 결백하구나라고 믿는 것이고요. 이거 정세균 캠프의 지지선으로 봤대죠. 사실상 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거를 이제 뭐 대장동이건 윤석열 사건이건 이거를 그냥 진영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진영이 맞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계속 이재명을 엮으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너네 그 억지 주장 그만해라. 이런 메시지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너무 점잖으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누굴 바보로 아니? 그렇죠. 니들 뭐 맞아.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예. 얘기죠. 뭐 저도 비슷한데 저는 좀 단순하게 짜증나서 열받다. 열받아 참다 이제 네. 왜냐면 서울 경기 마지막이잖아요. 그 전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짜증난 게 이제 폭발한 것이 투표율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예전처럼 조중동이나 지상파가 여론을 주도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궁금하면 유튜브나 팟캐스트 듣습니다. 저게 뭔 상황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표 하나 보여주세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야. 이게 지금 김병국 의원 쪽에서 만든 도표인데 이 관계도를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이재명이 어디 있냐고. 다 빨간색밖에 없는데. 근데 특검하자고 지랄 연병들 하잖아요. 여기서 이재명이 어디 있냐고. 근데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재명. 그냥 씬스틸러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 어디 있냐고. 윤석열 아버지, 신영수, 원유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확증 편향이랄까 이재명이 범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낙연 후보 포함이요. 보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여긴가에 이재명이 숨어 있어 그냥. 진짜 도둑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해. 근데 파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얼쩍 없는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 오늘 가짜 뉴스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거지. 이한성. 이거 그렇지. 2020년 7월 16일 날 11시 30분에 반포 파레스 호텔 2층 중식당에서 이재명, 이한주, 한길 리서치 사장이 3명이 만나요. 만났다고 지들끼리 이제 찌라시를 돌려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재명은 한길 리서치 사장을 모릅니다.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고량주 포구만 이재명 형님 당분간 전화 안 됩니다.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자유롭습니다. 라며 한껏 고무됨. 없는 사실이에요. 한길 리서치 사장은 당일 오후 2시가 대법원 선고인데도 여유만만인 이재명을 보고 무죄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며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재명 일행은 당일 오후 2시 법원에 안 가고 점심 후 오후 1시경 제3의 인물을 만난 후 서울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재명은 선고 전 대법원 관계자 권순일로부터 판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가짜 뉴스예요. 놀고 있네란 말을 정말 쓰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정확하게 김용민, 이동영 TV에 제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당시에 인상을 계속 쓰면서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게 전원 합의체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가지고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이쪽 뭐 유죄로 기울면 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장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김명수 대법관이었나요? 그 법원 판결을 이제 판결문을 읽고 그 이후에 바로 이재명 지사가 그 도청에서 나와서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까마귀 고기를 아무리 먹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저런 찌라시를 돌리고 있어요. 그럴싸하게. 그러면서 돌리시는 분이 누군지는 압니다. 말 안 할게요. 엮는 이유가 그거죠. 권순일 대법관이 이미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 그 이재명 지사와 내통돼 있었고 무죄가 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여유만만했다라는 내용을 실은 그런 찌라신 거죠. 그러니까 2심도 나기 전에 김만배가 대법원 찾아가서 권순일한테 이재명 무죄 내달라고 2심도 끝나기 전에 그걸 내가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많이 표현했던 거죠. 나는 이미 2심에서 뭐 유죄가 날 걸 알고 대법원에 선을 써놨다. 여기서 권순일하고 이재명의 관계가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사무실에서 TV로 시청 중이었는데 대법원 선고 후에 경기도청 신관 1층에서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발표했고요. 이재명은 한길 리서치 사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런 여기에서 그 이한주하고 한길 리서치 사장이 그날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이 화천대유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돈을 써서 권순일을 구워 삶아가지고 무죄를 받은 다음에 권순일이 화천대유한테 큰 돈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요걸 믿으면서 계속 이재명 옮겨가는 거예요. 당 내부에서. 근데 이 찌라시를 돌리는 새끼들이 당 내부에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면서 저걸 근거로 우리가 받은 제보가 있다. 그거 분명히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소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깨어있는 뭐 민주당 당원들이 다 알고 있어서 효과가 없을 텐데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가짜 뉴스 보면 나름대로 디테일이 있어서 전 처음에 이게 가짜 뉴스라고 말하기 전에는 진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 그 선거 당일날 와서 보도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나서 맞아 이랬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거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대장동 사업은요. 이제 의혹의 눈으로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재명은 뭔가 어딘가에 돈을 분명히 받았을 거야. 거기다가 그것도 안 만들어지니까 막 이제 권순일 구워 삶아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을 거야. 그건 확증 편향이에요. 결과를 내려놓고 검찰이 수사하듯이 그 결과에 짜맞추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잘 숨겼네. 결국 이재명을 유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조국 생각하는 마인드가 딱 그거거든요. 개인 비리 안 나왔다. 사모펀드 같은 거 없었다고 이야기해봐야 안 먹힙니다. 조국은 나쁜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 같은 논리로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는 내부에 계신 분들이 더 미운 거야. 원래 심리적으로. 저쪽 놈들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쪽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 중에 LH가요 10년간 공익 환수 개발 부담금이 4,300억이었어요. 대장동은 5,500억입니다. 얼마나 역대급 사건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 이게 뭐냐면 LH는 대한민국 전체의 관할이잖아요. 그걸 다 합쳐도 대장동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건을 갖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없으니까 하는 말이 배임이다. 도대체 어쩌자는 거니? 한쪽에서는 뇌물 받았냐? 뇌물 나온 증거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 어딘가 잘 숨겼네. 그리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이 너무 화천대유고 돈 많이 가져가게 설계했다. 배임이다. 이 두 가지가 줄기예요. 너는 배임이어야 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줄 수 있었던 걸 못 줬다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지금 이런 억지 주장까지 가서 배임으로 몰고 있는데요. 그 상황대로 배임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영자들 대부분 다 다 배임죄로 배임이죠. 저기요 아까 그 도표 하나 있죠. 그거 한 번 더 봅시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이게 지금 이 관계도가 있잖아요. 화천대유 김만배가 어떻게 막 관계도가 이게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면 말이에요. 이 모든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재명이 김수남, 강찬우, 이경재, 원유철, 뭐 남욱, 뭐 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윤석열 아버지 다 이 사람들한테 돈 가게 설계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만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이 이 사람들한테 이득이 가게 설계했다는 거잖아.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게 핵심적인 거는 화천대유 의혹 사건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일단 공적으로 이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공적인 이익을 5,500억이라는 이익을 가져오게 만들어놨고 민간의 영역은 지네들끼리 알아서 도둑질을 하든 뭐든 관련이 없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이재명 후보랑 엮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재명 후보가 깨끗하다는 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투표율이 갑자기 1차 투표율이 막 60% 육박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이죠. 근데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 등 보수 야당과 조중동 등 보수 언론도 맹비난하러 나섰다.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말이다. 오래전부터 반복 주장해왔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세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조국 장관을 공격하는. 공격하죠. 아니 그러면 조국 장관이 여기서 아무리 니들이 조국 장관을 편드는 뭐 집회 같은 걸 좀 했다고 치더라도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손 놓고 있는 게 정상이니? 왜 이재명 편들어 이거잖아요. 오히려 조국 장관님한테 그러시면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 만약 이재명 지사가 진짜 신이라면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참에 국민의힘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그래서 먹잇감 우리가 고기 잡을 때 어항이라고 하죠. 해서 할 때 그물에다 하듯이 아예 먹잇감을 놓고선 국민의힘이 다 몰려들게끔 한 다음에 언젠가 터질 거라 해서 기다린 게 아닌 이상 무슨 이재명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LH 같은 경우도 4천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제 환수금은 400억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규모 자체가 성남시의 몇 배가 되는 거의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 이익 환수금도 요거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걸 본다라면 진짜 이재명 그 당시 지사의 성남시장 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성과다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생긴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아시겠지만 애초에 개발 이익금이라는 것이 다 공사하신 분들이 부풀리기로 해서 정말 이익금이 얼마가 나는지 환수할 수 있는 뭐 어떤 장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뭐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대장동 사태로 보면 개발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개발 현장에서는 다 숨긴 거예요. 그 개발업자들이 다 먹어간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 부동산 업자들. 근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아니까 먼저 받겠다라는 네. 조건을 달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역대급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놓고 평소 다 똑같이 했던 민간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를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지금 그거밖에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공개공지라는 게 있어요. 동네에 이렇게 빌딩을 높게 올리면은 빌딩을 높게 올린 만큼 니들 땅을 공공의 환수에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의 주위에 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빌딩 앞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 공개공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인 공개공지가 우리 동네 유한양행인데 그 밑에 공호인 조성돼 있거든요. 그 공개공지가 뭐냐면 니들이 빌딩을 많이 올린 만큼 이거를 내놓아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건데 빌딩 하나 올리는데 공개공지라고 내놓고는 지들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거든. 예를 들면 빌딩을 엄청 크게 올리는데 허가를 해줘. 해주고 나서 그 공개공지가 잘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제 받아냈어. 그 빌딩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그걸 받아낸 사람이 책임을 지냔 말이야. 그쵸. 지금 그 구조고요. 근데 문제는 물론 경선이 이제 막바지에 가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난 이런 후보들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재명 보호하는 입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30 당 대선 후보 구속도 가상해 볼 수 있는 상황.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요거 정도는요 거의 양아치급이에요. 그쵸. 아니 진짜 이거는 서루 의원님은 너무 심한 게 뭐냐면 하다못해 뭐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대놓고 나오고 있는 윤석열 같은 문제점들도 감싸주고 있어요. 지들끼리도. 그리고 뭐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뭐 조작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에서 이건 조작이다. 이것은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건 해당행위라고 아니, 봐.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내가 이낙연이라면 말이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게 없다. 나중에 그게 밝혀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져라. 다만 국민의힘은 얼토당토 않은 걸로 공격하지 마라. 지금 50억 뭐 클럽이네. 요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계열인데 그 50억 클럽의 관련자들이 다 박근혜 때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논평을 내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이재명 후보의 연관된 비리가 나온다면 그때 책임지시오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얘는 지금 당 대선 후보가 구속도 가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예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만약에 말이에요. 나는 그 입장 바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낙연 후보 관련해서 뭐 옵티머스네 뭐네 이런 얘기 꺼내면서 구속 이야기를 하면 이게 경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가장 열받는 건 뭐냐면은 지지자들한테 하는 메시지라니까요. 이런 게 이재명 후보가 돼도 원팀 하지 마, 찍지 마라는 메시지에 가까우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네거티브 하기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검언 카르텔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서른 의원이 구속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 워딩이 나오려면 정말 아까 김웅이 나는 그거 몰라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라고 얘기했는데 나왔잖아요. 뭐 디테일한 얘기 정도. 사실 이재명 지사한테 이런 구속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주려면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뭐 녹취록을 까니까 이재명 지사의 워딩으로 예를 들면 그거 뭐 이익 말이야 이게 우리 공공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뭐 화천대유 뭐 1호에 얼마 정도 가게 정도 해봐 이 정도로 나온 상황이라면 이런 워딩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그냥 후보가 교체될 수 있다는 등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구속도 가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말은 정말 이거는 뭐 당원들에 대한 협박 아니면 무슨 경선판을 깰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말이어서 아니 저는 그냥 너무 검찰 안타깝습니다. 캐비넷 속에 그냥 뭐가 있나? 이런 그냥 아니, 의심. 그리고 이게 그런 처음이 거라도 아니잖아요. 브레이크라고 하려는 뭐 그 전에도 이명박, BBK 이걸 소환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연결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 뭐 최근에 뭐 3억인가 이재명 뭐. 지사 그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이 만든 무슨 뭐 이렇게 시민단체 하나 있어요. 그 이재명 지사를 지금 그 변호사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발한 상태거든요. 요거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민주당 내에 소위 수박 기득권이 대단한지를 저는 보여주는 게 이건 애초에 대장동이 없었어도 이재명으로 후보가 되는 거 못 받아들여야 나는 다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에 어떤 그 저쪽 공격에 의해서 이런 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고발 사주를 덮었을 때 이 관련돼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구조가 되는 게 아니냐. 1mm도 이재명이 후보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들이에요.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후보 구속될 수도 있어. 그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구속되면 어떻게 할래?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뽑으면 돼 이 새끼들아. 정말 너무하잖아. 검찰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니 이제 이게 후보가 확정되기까지 결선을 가지 않으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승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좀 크게 좀 나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이제 당헌하기를 몰라서 만약에 그렇다고 치셨을 때 다시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등 후보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하지 2등으로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 그런 아닙니까? 상황이 되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파태가 발생한다. 그럼 민주당 다시 뽑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그 표가 이재명 표가 안 가지. 이낙연한테 가겠냐? 추미애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 아유 모자란 것들 진짜 아무리 상대가 꼴 보기 싫고 못 받아들여도 대할 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재명 캠프에서 이낙연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 전쟁하자는 거야. 지지자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덤비는 이재명 싫어하는 지지자들이 진짜로 원팀 되겠다 씨발. 마음속으로 한 번쯤이라도 좀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다고 대세 바뀌는 거 아닌데 이재명 후보 되는 거 우리가 인정 못해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에요 정말. 선거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자기 보신 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낙연 여러 사람 망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주당 뭐 일부 당원들한테 이낙연 캠프에 전화 이렇게 문자가 온다며. 그거 불법이야. 당원 명부 알고 지역에서도 그런 짓거리 많이 하다가 저번에 한번 뭐 경선 다시 한 적도 있었죠. 왜 나한테는 안 오니? 저는 이제 부울경이나 제주, 인천까지 보면서 이게 지지세가 훨씬 더 이재명 후보한테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낙연 캠프에서 고심을 하고 있겠구나. 스탠스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본인들이 계속 공격하면 할수록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반성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더 세게 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모들도 문제가 많다. 후보가 예를 들면
이 공격하는 네거티브 하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힘이 실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져 있으면 옆에 계신 분들이라도 지금 이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 캠프 내부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왜 이렇게 캠페인을 잘못하느냐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후보가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후보는 문제네. 언론에다가 대놓고 얘기할 때는 캠프의 일이다라고 캠프. 또 돌려치잖아요. 이게 도대체 핑퐁치고. 뭡니까 이게? 최종 결정은 후보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경선이 이제 사실상 주말에 뭐 2번 다 합쳐가지고 딱 이제 한 차례 남은 거야. 크게 봤을 때는 회색이 짙어지면 있잖아요. 언론 태세 전환하는 거야. 어차피 이재명 자체가 만약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면요 민주당 후보 다시 뽑아야 돼요. 이 마치 민주당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의도가 뭐야? 이재명 구속시켜라야 이게? 이런 상황이 전쟁이 벌어질 때는 일단은요 내부 싸움 중단하고 밖에 적이랑 싸우는 거예요. 고발 사주를 이슈화 시키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 1등 주자를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정치 도의가 아니라 양아치 짓이라니까. 이런 걸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이재명 캠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재명은 이제 인정 못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사실 송영길 당대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당해서 테이프 뿌려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원팀인 것처럼 발언을 해주고 이슈를 만들어주면 힘이 될 텐데 오히려 국민의힘 쪽 논리를 우리 편이 쓰고 있으니까 더 깝깝한 거죠. 그거 갖고 아니- 추미애 장관이 되게 열받아 했잖아요. 국힘 논리로 왜 우리 후보를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송영길 대표님도 뭔가를 중재를 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 진짜 더룸에서 그런 발언했을 때 속에서 화가 아니 지금은 경선 주간 중이니까 그냥 손 놓고 있고 경선 끝나면 대응하겠다는 게 뭔 버스지라고 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도 어제 더 라이브에서는 얘기 잘 해주셨어요. 그때 어제는 이 고발 사주와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핵심 부분 우리들이 짚어야 될 거를 다 총망라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동안 못했던 이유도 선거 중립을 지키기 위한 당 대표의 자세였다. 이제 뭐 근데 본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뭐 많은 지지자분들이 송영길 대표가 언론중재법 통과 못 해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저 공감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본인도 질타받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원팀이 된 이후에 당에서의 역할은 충실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서른 의원이나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발언들에 대한 뒤속내에 대한 부분을 진짜 속시원하게 뭔가 얘기를 못 하겠어갖고 정말 죽겠네요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심리 상태냐면 어차피 내가 못 될 바엔 너도 되면 안 돼요.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작동한다고. 그게 똥파리의 마음이고 이낙연 캠프의 마음인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경선을 왜 합니까? 차라리 당 하나 차려 나가서 따로 나오시지. 경선은요. 이 과정에서 외부적인 요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당 후보를 패는 게 가장 비열한 방식이에요. 경선을 왜 하냐고. 그런 저런 것들이 다 함축돼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누가 가장 그러니까 좋은 후보인가를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미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뜻이거든. 이 사람 돼봐야 결국 구속된다. 근데 그 심리 기저에 내가 안 되더라도 네가 되면 안 돼. 이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 경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선은 나보다 아무리 못났어도 민주주의에서 뽑힌 후보로 뽑아서 내가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밀어주겠다는 심리로 같이 약속을 하고 출발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게 경선용 워딩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양아치 짓입니다. 그게 실제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걸 직접 봤고요. 우리가 보셨다시피 기존의 민주당 선거들에도 똑같은 것들이 작동해 왔어요. 노무현 후보가 안 되고 나니까 그거 인정 못 하겠다고 똑같은 짓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국민의당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당 쪼개고 나가면서 지역감정 불러일으켜 가지고 한바탕 흔들고 나갔죠. 그 동교동계가 다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교동계 핵심이 누굽니까? 이낙연이지.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소양이 없는 거예요. 나 진짜 이 사람들 도저히 용서하기 좀 힘들어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기본을 너무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민주당이라며.
무슨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 있냐고. 이재명이 혹시나 무슨 연루가 된 게 나와서 후보를 사퇴하게 돼도 니들한테 안 간다니까. 별 그지 발상이 같은 소리들하고 자빠졌네 진짜. 무슨 이런 사람들이 무슨 민주당의 구성으로 남아가지고.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낙연 후보님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멈춰라. 나중에 혹시나 드러나면 그건 이재명 후보가 책임질 일이다. 고발 사주 이야기하자. 대장동 건에서도 지금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인 게 드러났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구도표 다시 한번 보여줘봐. 이재명 연결된 게 어디 있냐고. 결국엔 그게 똥파리 마인드라니까. 여기에 안 나타나니까 이재명 잘 숨긴 거고. 이재명 무죄 받은 것은 권순일 구워 삶아서 그런 거고. 시점도 안 맞고 다 거짓말로. 정상적인 경쟁을 해 이 사람들아. 부끄러운 줄 몰라 진짜. 여기까지 합시다. 아씨 백 빠져 진짜.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